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실전 모의고사 6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공역 중 통제 공역이 아닌 것은, 그러면 통제 공역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통제 공역은. 근데 이거 비행금지 구역은 우리가 이제 P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비행 제한 구역은 R로 시작을 했고,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제한 구역은 이제 URA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항공 95 노탐 최대 유효 기간, 이건 3개월이죠. 최대 유효 기간. 자, 3번 한번 볼게요. 사고 발생 시 최초 보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번에 보시게 되면 사고 발생 지역의 기상 상태. 이거는 조금 뜬금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사항은 한번 좀 읽어보고 갈까요? 조종자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인적, 물적 피해의 개요, 이런 간단하게 보고를 한다. 자, 4번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시간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간단하게 초경량 비행장치는 이제 일몰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날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기 비행할 때도 교관이 이렇게 코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출 이후부터 또는 이제 일몰까지. 물론 이제 야간 비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 승인을 받아서 이제 비행을 하면 우리가 그 비행이 인정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운영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전동 무인 멀티콥터의 필수 구성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터 비행 제어 장치, 이거 FC죠. FCS Flight Control System. 우리가 이제 FC라고 하기도 하고 FCS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모터와 변속기, 이거는 필수 구성품이 되겠죠. 답은 냉각 펌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필수 구성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자, 비행 제어 시스템의 내부 구성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구성품이에요. 내부 구성품. 그래서 이게 ES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모터의 어떤 속도를 제어해주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 이런 형태가 되겠죠. ESC. 그래서 이거는 내부 구성품으로 맞지 않다. IMU, PMU, GPS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구성품이 되겠죠. 자, 7번. 산업용 무인 멀티콥터의 일반적인 비행 전 점검 순서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체 점검, 비행 전 기체 점검이라고 하죠. 기체 점검을 할 때는 로터, 날개 있죠. 프로펠러. 그 다음에 모터, 변속기, 붐, 암, 본체, 착륙장치, 임무장비,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암대 끝쪽에 달려있는 이제 로터라든지 프로펠러라든지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위에 로터, 날개가 있고, 그 밑에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 메인 프레임이 있잖아요. 본체 메인 프레임. 물론 본체 위에 이제 GPS 안테나를 먼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그다음 착륙장치, 랜딩,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은 로터, 날개, 모터, 변속기는 우리가 딱 이렇게 체크하기는 보이는데, 비행 전 기체 점검이기 때문에 변속기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기는 변속기는 이제 모터를 체크를 하니까 변속기는 저절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붐, 암,
본체, 착륙 장치, 랜딩, 그다음에 임무 장비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8번에 보시면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 자세 제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센서와 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세 제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모터 이런 부분은 직접 관련이 있는 센서와 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직접 자세 제어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센서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IMU가 되겠죠.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비행체 자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세 변화 속도니까, 또 모터도 뭐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IMU가 이제 답이 되겠다. 자,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농업용 무인 멀티콥터로 방제 작업을 할 때 조종자의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헬멧의 착용, 보안경 및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양방향 무전기, 시원한 짧은 소매 복장,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겠죠. 무인 멀티콥터를 이용한 항공 촬영 작업의 진행 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작업을 위해서 비행체를 신고하고 보험을 가입하였다. 옳은 거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을 실시했다. 옳은 거죠. 국방부 촬영 허가는 연중 한 번만 받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촬영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답이 되겠다. 옳지 않다. 작업 일주 전에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을 신청하였다. 예. 비행 승인을 했다고 해서 이 촬영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 받고 국방부에 촬영 허가 받고 이렇게 이제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허가와 비행 허가는 따로 받아야 된다. 비행 교관의 자질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교육생의 특성을 먼저 파악한다. 교관의 이제 가장 자질로 또 실제 뭐 우리가 비행 교관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생의 특성,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세로 안전성과 관계 있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세로 안전성은 피칭이 되겠죠. 피칭. 우리가 이제 안정성 얘기할 때는 가로 안전성은 롤링, 그렇죠? 그다음에 세로 안전성은 피칭. 이렇게 이제 가로 안전성 롤링, 가롤, 세로 안전성 피칭, 세피. 그래서 가롤, 세피 이렇게 이제 외워두기도 하는데, 어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체를 직접 뭐 고정익이라든지 이제 기체를 이렇게 딱 놓고 가로, 세로 이렇게 놓고 롤링, 피칭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가로, 세로 안정성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딱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정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르누이는 정리,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정압이 감소한다. 그렇죠?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정압이 감소한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배웠죠. 처음에는 큰 유체관에서 뭐 작은 유체관, 이럴 경우에는 큰 유체관의 경우에는 유체 이제 속도가 느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하 좌우 어떤 압력이 이제 커져서 이건 동압이 커지게 되는 거고. 자, 14번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13번에 지면 효과, 우리가 이제 회전익,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뭐 헬기도 마찬가지고 회전익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지면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기류가 지면에 가까워지면서
지면과 기류가 부닥치면서 착륙에 좀 어려움, 뭐 양력 발생이 더 잘 된다든지, 그 다음에 착륙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받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받은 가격이 증가할 수 있고 항력에 증가한다. 이건 맞겠고 항력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거는 아니죠. 항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양력이 증가한다. 같은 출력으로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도기류가 지면과 이제 부닥치기 때문에 같은 출력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무게를. 다음 중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가 고정익형 무인 비행장치와 비행 특성이 가장 다른 점은 회전익 비행장치와 고정익이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자리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호버링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상대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풍은 정면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에어포일의 상대적인 공기의 흐름. 에어포일의 움직임에 의해 상대풍의 방향은 변하게 되겠죠. 에어포일이 방향에 따라 상대풍의 방향도 달라지게 됐다. 맞죠? 에어포일이 위로 이동하면 상대풍은 위로 향하게 된다.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답이 틀리게 되겠다. 날개가 위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바람은 아래로 상대풍은 향하게 되겠죠. 비행 장치에 작용한 네 가지 힘의 균형을 이룰 때로 옳은 상황은 비행 중에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옳은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속 중일 때 네 가지 힘이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등속 비행, 그러니까 비행이 정상적으로 등속 비행을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3번이 되겠네. 17번에 답은 3번이 되겠죠. 등속 비행이 이룰 때 네 가지 이제 힘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니까. 토크 작용 어떤 운동 법칙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크 작용 같은 경우에는 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에 큰 이제 프로펠러가 돌 때, 큰 로터가 돌 때, 한쪽 방향으로 도니까 기체는 어떤 그 반대 방향으로 로터 회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작용, 토크 작용인데 이거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3번이 답이 되겠죠. 안정 대기 상태라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안정된 대기 상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기압 권내잖아요. 그렇죠? 고기압 권내. 그러니까 대기가 안정돼 있다. 이렇게 이제 고기압 권내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정된 대기 상태란 이제 하강 기류라고 볼 수 있어요. 강한 하강 기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강 기류라고 볼 수 있다. 자, 해풍 하면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해상에서 부는 게 이제 해풍인데 낮에 해상에서 육지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팬 현상의 발생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팬 현상. 일단 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를 포함한 이제 공기 덩어리가 어느 면을 이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뭐 산맥이라든지 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비를 뿌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고온 다습한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 바다에 이제 습한 공기를 이제 머금고 그런 영동 지방에서 그래서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태백산맥 그쪽에다 이제 비를 뿌리고 다시 이제 영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부는 바람을 우리가 이제 높새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은 팬 현상이라고 하고, 그럴 때 이제 부는 바람을 높새 바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형적 상승 현상, 그렇죠? 습한 공기, 건조하고 수분 다율, 기온 감률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강학 기하 경도력은 이거는 조금 뜬금없고요. 가열된 공기와 냉각된 공기의 수직 순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열된 공기와 냉각된 공기의 수직, 우리 어떤 대기의 수직 순환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대류라고 하죠. 대류, 수직 순환 형태. 수평으로 대류의 어떤 수평적 이동은 우리가 이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류. 이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사, 전도 이렇게 있는데, 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복사, 전도, 대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열 전달하는 열의 어떤 세 가지의 이동 방법이 되는 건데, 복사, 전도, 대류가요. 근데 이제 전도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 이게 이제 전도가 된다.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수직 순환 형태, 수직은 대류의 수직 이동은 대류라고 얘기를 하고, 수평 이동은 이류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제 복사, 전도, 대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열의 세 가지 이동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열이 전달되는 거고, 전도는 직접적인 물체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 소멸되기 직전 또는 소멸되어 무엇으로 변하는가? 일단 태풍이 하면은 이게 열대성 저기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으로 답은 일단 해놓고, 태풍 같은 경우에 이제 북태평양 서부에서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 뭐 태풍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풍속 17m 색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다. 이렇게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 교육기관의 경락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3번에 유사 초경량 비행장치끼리는 가까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는 옳지 않죠. 26번에 초경량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 시 비행 계획을 제출할 때 포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공기 식별부호, 항공기 탑재 장비, 출발 비행장 및 출발 예정 시간, 보안 준수사항은 관계없고요.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업 범위가 아닌 것은, 사업 범위 산림조사, 항공촬영, 농약살포, 이거 야간이 나오면 일단 초경량 비행장치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비행 금지로 되어 있죠. 물론 특별 허가를 받아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항공사진 촬영은 촬영 목적, 용도 및 대상, 시설, 지역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항공 촬영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중 항공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이 아닌 곳은 뭐 국가보안시설, 비행장, 기타 군수시 이런 건 다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근데 국립공원은 아니다.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의 기초가 되는 베른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베른의 정리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전압은 동압 플러스 정압이다.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이 증가하고 정압은 감소한다. 전압과 정압의 차이로 비행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음속보다 빠른
그래서 동합과 정합이 동시에 증가. 이거는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이건 2번하고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행기 외부 점검을 하면서 날개 위에 서리를 발견했다면 3번 한번 보실까요? 날개의 양력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비행 전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비행 전 점검 사항, 모터 기체의 전선 등 점검, 기기 배터리 및 전선 상태 점검, 조종기 배터리 부식 등 점검. 비행 전 점검인데 스로틀을 상승하여 비행해 본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비행 후에 만약에 이제 이륙 후 기체 점검이 또 한 번 더 있거든요. 이륙 후 기체 점검.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게 비행 전 기체 점검은 기체의 어떤 상태를 보는 거고, 이륙 후 기체 점검 같은 경우에는 뭐 스로틀로 기체를 띄워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또는 러더, 에일러런 이런 부분이 작동이 잘 되나 이거 점검하는 과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얘는 비행 전 점검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항공기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 조종자의 특별한 주의 경계, 이건 주의 공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시정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시야, 눈에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제 바람은 시정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죠. 뭐 황사, 연무, 안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4번 착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거친 착빙은 항공기 날개 공기 역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죠? 습한 공기가 기체 표면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1, 2, 3번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맞는 부분이고, 양력과 무게를 증가시켜 추진력을 감소시키고 양력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4번이 되겠다. 35번 회전익 무인 비행 장치의 동력 장치로 적합한 것은, 동력 장치, 회전익 무인 비행 장치의 동력 장치는 우리가 전기 모터가 가장 적합하게 되겠죠. 3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종 방법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종 방법 고도를 하강 시 엘리베이터, 하강시는 이제 스로틀을 활용을 하고, 고도 하강 시 스로틀, 그 다음에 고도 하강 시 스로틀을 올린다, 상승 시 올린다, 그렇죠? 고도를 하강 시 스로틀을 내린다. 이게 답이 되겠죠. 기체가 양력으로 호버링 중 모터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종기에서 조작키를 잡고 있을 때 이거는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가 답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양력 발생을 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터의 회전력 RPM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내우 천둥가 발생하면 함께 천둥이 발생하면 천둥 번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중 초경량 비행 장치가 아닌 것은 낙하산유, 동력, 패러글라이더, 동력 비행 장치, 초급 항공기가 이건 아니겠죠. 주치 또는 약물 복용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은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알코올 측정 검사, 육안으로 판단할 수는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 실전 모의고사 6회 이렇게 이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7회에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